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원책의 사숙박시설 설계의 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172페이지에서 17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피난기구의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난기구의 설계에서 이제 설치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또는 적응성, 설치할 장소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적응성입니다. 그러니까 피난기구 하지 않는 기준에서 어떤 용도의 건물에는 몇 층에는 무슨 피난기구가 적응한다는 게 표가 있죠. 설치 개수는 피난기구 설치 개수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될 바닥 면적에 대해 피난기구를 계산합니다. 장소별 기준 면적이 있고 설치해야 될 바닥 면적을 나누면은 설치 개수가 되죠. 설치 위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창문이죠. 창문 등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로 분산 배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직선상에 동일한 위치에 하면은 실제 3층, 4층, 5층 이렇게 피난기구로 피난을 할 때 서로 부딪히고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직선상이 아닌 창문 등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적응성이 이제 표있죠. 노유자 시설의 건물에는 지하층에는 피난용 트랩 1층, 3층에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표에 있는 피난기구만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노유자 시설에는 3층에는 이 피난기구만 적응성이 있고 설치해야 되고 다른 피난기구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적응의 표죠. 그리고 녹색의 점선은 구역은 계단의 반대방향 피난이 고난 피난기구 이렇습니다.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될 장소 중에 피난기구 설치 제외 장소 중에 피난할 장소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불이 나면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점선의 구역, 이 구역은 어느 위치에 화재가 발생해도 이 위치에 여기 피난자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여기에 피난자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 피난자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단이 양쪽에 있다면은 양쪽에 피난이 가능한 장소의 부분은 피난기구를 설치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보십시오. 여기에 불이 났다면은 이쪽엔 계단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이 왕관기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마다 간이 왕관기 2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간이 왕관기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피난자가 왕관기의 밧줄을 걸고 탈출할 수 있는 계구부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의 창도 별도의 창호도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도 열 수 있으면 다행이고 열 수 없으면은 이 파괴할 수 있는 공구를 두고 파괴하도록 하고, 파괴까지도 못한다면 거기에는 창문에는 이 피난기구를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창호도를 첨부해 가지고 이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장소의 여기 이 창호도 상시한 이 창문은 어떻게 생겼다. 유리의 유리의 재질은 뭐고 두께는 얼마다. 그리고 창문을 열 수 있다든지 아니면 붙박이 창이라든지 이런 창호도가 같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그 바닥 면적에다가 이제 해당 유효 면적을 나눈 것이 소화기 개수가 소화 단위가 되고 또 개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의 면적이 33평방미터 이상은 실은 별도로 소화기를 배치해야 됩니다. 33평방미터가 되지 않는 실들은 실마다 한 개씩 계산하지 않고 바닥 면적 전체를 계산해서 이렇게 실이 뭐 10개가 돼도 이 바닥 면적을 계산해서 소화기가 2개가 필요하다면 2개를 복도에 둔다든지 해서 모두 공용으로 쓰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에서는 부속 용도별로 추가합니다. 이미 바닥 면적에 계산한 소화기에서 또 추가로 해서 보일러실, 주방, 변조실 등에는 추가로 해서 소화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자의 누락. 많은 설계도서에서는 전산기기실, 통신기, 보일러실, 주방 등의 부속 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의 설계를 누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도 이제 소화기를 설계를 했죠. 그리고 보일러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죠. 보일러실이면 자동 확산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보일러실의 바닥 면적이 39.75으로 바닥 면적이 10평방미터를 이해할 때는 확산 소화기 1개, 1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을 설치를 합니다. 수조. 이 물탱크의 설계도, 수조도 이제 지하 수조의 설계 도면과 옥상 수조의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 건물은 옥내수화전과 스프링클러의 겸용,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조입니다. 그러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조. 그리고 이 수조도 또 일반 생활용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수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겸용으로 한다면 생활용수의 흡입배관의 위치와 소화 설비의 흡입배관의 위치 이렇게 상시하게 그래가지고 이 소화용수의 확보량까지 표현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 건물의 숙박시설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은 한 개 중에 소화전이 2개이므로 2.6 곱하기 2개인 5.2 세제곱미터가 필요하죠. 2.6은 분당 130리터 곱하기 20분 동안 방수하는 양이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은 기준개수의 1.6을 곱합니다. 이 1.6은 또 이렇죠. 헤드 한 개당 분당 80리터 방사하면서 20분 동안 불을 끄겠다는 것이 1.6 세제곱미터죠. 그리고 이 건물의 숙박시설은 기준개수가 10개입니다. 수원의 양은 그러면은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5.2 세제곱미터하고 스프링클러에 필요한 16 세제곱미터를 합하면은 21.2가 필요합니다. 근데 설계한 수조의 소화 수량은 가로 6.7m, 세로 3.9m, 높이 소화배관이 여기 있죠. 8.30 883cm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화배관은 밑에 여기 있고
여기는 이 급수관이라는 용은 이 건물의 생활용수의 그 흡입배관 위치가 여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 소화용수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에 뭐 사다리는 이런 거 다 그리면 좋지만 그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글로서 기타급수관이 생활용수 배관이죠. 배수관, 맨홀, 사다리, 수위계 등을 설치한다. 뭐 이렇게만 해도 뭐 이렇게 또 많이 합니다. 수조 부속품,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 배수관, 표지판, 조명섭이 등은 설계서에 상시 표현해야 하나 메모, 이렇게 이 메모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이 또 이제 수위계는 재질과 규격, 사다리의 규격과 재질, 배수관의 수조의 위치 표기 등은 도면에 설계를 상세히 해야 됩니다. 이제 옥상수조죠. 옥상수조도 수온의 양은 옥내수화전과 스프링클러의 겸용이므로 두 개의 설비에 필요한 양의 3분의 1. 옥상수조는 펌프가 작동해서 옥상수조가 사용하는 물탱크가 아니죠. 펌프의 고장이나 기타의 원인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못할 때 옥상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자연 낙차 압력에 의해서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헤드에 물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도 옥내 소화전에 필요한 물의 양과 스프링클러에 필요한 물의 양을 7.14인데 여기에 한 계층에 이제 옥내 소화전은 5.2가 필요한데 옥상수조의 3분의 1인 1.74가 필요하고 스프링클러는 16세제곱미터인데 16세제곱미터의 3분의 1인 5.4. 그래서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합한 옥상수조는 7.14가 되어야 된다. 이 7.14가 된다는 이제 그 계산서가 돼 있죠. 옥상수조 가로 세로 높이 그래서 12톤이 확보되겠다. 그러면 실제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7.14 세제곱미터지만은 수온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설계 계산서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